안녕하세요. 수정입니다. 모든 소유를 팔아 지혜를 사라. 두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짝짝짝짝짝짝. 오늘도 우리는 지혜를 사려고 하지 않고 지혜를 읽으려고 책을 샀습니다. 단 몇천 원에 샀습니다. 이 책은 제가 10년 이상 된 책이기 때문에 그때 6천 원에 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책을 저에게 주신 평단이라는 곳에서 탈무드의 지혜를 얻었습니다. 6천 원, 단돈 6천 원의 지혜를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1억 원이 든 가방. 정직하려다 가난한 남자가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려다 회당 입구에서 가방을 하나 주웠습니다. 열려보니 1억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오, 1억 원이 들어있으면 여러분 뭐 할 거예요? 그 가방을 주웠으면? 저는 이것을 가지고 지혜롭게 한 개씩 다 세어보겠습니다. 한 개씩 다 세어보고 잠재의식에 이게 콱 박힐 정도로 다 내 돈이다 싶을 때 찾아주겠습니다. 정직하지만 가난한 남자가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려다 회당 입구에서 가방을 하나 주었는데 열어보니 1억 원이 들어있었어요. 순간적으로 양식을 걱정하는 아내, 양식이란 밥을 걱정하는 아내, 옷을 사달라는 딸, 왜 딸만 옷을 사달라나요? 요새는 아들도 옷을 사달라고 쫄라요. 저희 아들 같은 경우에. 등록금을 내달라는 아들의 얼굴이 딸도 될 수 있습니다. 떠올랐습니다. 빨리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 숨겨놓고 다시 회당으로 갔습니다. 예배 중에 라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돈이 들어있는 가방을 주워서 보관하고 있는 분이 계시면 주인에게 찾아주십시오. 가방 주인이 가방을 찾아주면 후사하겠답니다. 이 말을 들은 남자는 마음에 가책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가방을 찾은 주인은 보상금을 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2억이 들어있었는데 1억만 가지고 오고 나머지 1억은 미리 가졌다 하면서 보상을 거절했습니다. 그는 찾아주고도 도둑으로 몰리는 것이 억울하여 라삐에게 재판을 요청했습니다. 라삐는 두 사람을 불러 이야기를 다 들어보았습니다. 라삐는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양쪽에 앉혀놓고 물었습니다. 당신은 분명히 2억 원이 들어있는 가방을 잃어버렸나요? 네, 분명합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1억을 미리 챙겼습니다. 그러니 보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는 당신이 2억 원이 들어있는 가방을 잃어버렸음을 인정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1억 원이 들어있는 가방을 주었습니까? 네, 분명합니다. 저는 한 푼도 떼지 않았습니다. 1억 원이 들어있는 가방 그대로입니다. 나는 당신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한 뒤 라삐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제 판결을 하겠습니다. 당신이 주운 1억 원이 든 가방은 저 사람이 잃은 2억 원이 든 가방이 아닙니다.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사용하여도 좋습니다. 헐. 작은 것을 탐하고 아까워하다가 큰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일 때문에 사람을 잃지 말아야 하고 성과 때문에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큰 열매를 바라는 사람은 작은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봤죠? 그거는 제 것이 되었답니다. 저는 그래서 그 1억을 쓰려고 가방을 침실에 갖다 두었습니다. 제 침실이 어디 있는지 모르시죠? 파묻어 두었던 보물. 상인이 물건을 사려고 먼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는 가방 속에 500개 금덩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웬열, 유대인들 진짜 부자죠. 목적지에 도착하자 물건을 구입할 때까지 금을 가지고 다니기가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상인은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갔습니다. 그는 주의 깊게 주위를 살펴보고는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구덩이를 파고 그 속에다 금덩이를 숨겨 놓았습니다. 그렇지만 가까이 있는 집 담벼락에 난 틈으로 누군가 그의 행동을 엿보고 있었습니다. 상인이 떠나자마자 보고 있던 그 사람은 금덩이를 훔쳐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이제 상인은 물건을 다 구입하고 돈을 지불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금덩이들을 묻어둔 곳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없었습니다. 금덩이들이
이제 어쩌하나? 이제 어찌하나? 그 가방을 누구에게서 찾지? 아무도 내가 그것을 묻은 것을 보지 못했는데. 그는 당황했습니다. 잠시 고민하던 상인은 주위를 둘러보다가 곧 벽에 틈새가 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아마 그 집주인이 도둑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이 아주 현명한 사람이며 좋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물건을 사려고 금이 든 가방 2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에는 금이 500개, 다른 하나에는 800개가 들어있습니다. 헌데 나는 이곳 지리를 잘 모르고 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금 500개가 든 가방을 땅속에 묻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나는 아직 금 800개가 든 가방을 가지고 있는데 지니고 다니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제발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그것을 가지고 다녀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500개를 숨긴 곳과 같은 구덩이를 묻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곳에 숨길 장소를 찾아야 하겠습니까? 나에게 바른 길을 알려주십시오. 그 사람은 잠시 생각하더니 교활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말대로 하시오. 당신은 금을 아무에게도 맡기지 마시오. 그 사람은 당신이 그에게 금가방을 주었다는 사실조차 부인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 새로운 장소를 찾지도 말고 전에 숨겼던 장소에 그 가방을 묻어두시오. 주인은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 불쌍한 바보는 아직도 금 500개가 든 가방이 없어진 줄을 모르는 게 틀림없다. 그러므로 2번째 가방까지 빼앗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첫 번째 가방을 원래 자리에다 도로 묻어놓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가방 2개를 모두 빼앗을 수 있다. 상인은 도둑의 그런 계산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상인은 도둑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훌륭한 조언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오늘 밤 어두워진 뒤에 금을 묻겠습니다. 상인이 나가자 도둑은 서둘러서 훔친 가방을 원래 자리에 묻어 놓았습니다. 가까이에 숨어서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상인은 재빨리 그것을 파내어 기분 좋게 갈 길을 갔습니다. 과하게 욕심을 부리면 올무에 걸리는 것입니다. 재산도 재물도 자신에게 족한 정도일 때가 가장 좋습니다. 짝짝짝짝. 감사합니다. 거울의 원리. 어떤 유대인이 물었습니다. 라삐님, 아무리 생각해도 모를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가 되어 서로 도와주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여유가 있으면서도 서로 도와주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라삐가 말했습니다. 창 밖을 보십시오. 무엇이 보입니까? 어떤 사람이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군요. 그리고 시장으로 자동차 한 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라삐가 물었습니다. 그렇지요. 이제 벽에 있는 거울을 보세요. 무엇이 보입니까? 제 얼굴밖에 안 보이는데요. 그렇지요. 거울이나 창이나 모두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 은칠을 하면 자기만 보이는 법입니다. 귀중품을 가지면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는 법이지요. 어떤 장사꾼이 골목을 돌아다니며 외치고 있었습니다.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팝니다. 싸게 팝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사려고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골목은 인산인해가 되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는 라삐도 몇 명 끼어 있었습니다. 라삐가 말했습니다. 내게도 그 비결을 파시오. 나도 사겠소. 값은 후하게 주겠소. 장사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을 진실로 참되고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자기 혀를 조심해 쓰는 것이요. 네. 말을 조심해야 하고 말을 잘해야 합니다. 나는 운이 좋다. 오늘도 코코님께 배웠습니다. 나는 오늘도 감사합니다. 나는 오늘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어느 날 라삐는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을 자기 집에 모아놓고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잔치상에는 소와 양의 혀로 요리한 음식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2종류의 혀가 있었어요. 딱딱한 혀도 있었고 부드러운 혀도 있었어요. 학생들은 부드러운 혀 요리만 골라 먹었습니다. 이를 보던 라삐가 말했습니다. 너희들도 항상 혀를 부드럽게 간직할 수 있도록 해라. 혀가 딱딱하게 굳은 사람은 남을 노하게 하거나 서로 간에 불화의 씨를 만드는 법이란다. 네.
유대인의 경전, 탈무드. 탈무드는 연구서입니다. 특히 유대인에게 탈무드 연구는 최고의 공부이자 유대인 인생 최대 목표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을 이해하려면 탈무드를 알아야 합니다. 탈무드 공부는 지적인 공부가 아니라 종교적인 공부로서 유대인들은 늘 말하고 있습니다. 공부와 연구가 올바른 행동을 만든다. 고대 유대인들이 살았던 도시들에는 모두 학교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는 곳은 공부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유대인들이 배우는 것을 금하면 유대인을 점령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탈무드를 공부하지 못하게 금하기도 했습니다. 랍비들도 아침 일찍 출근하기 전에 탈무드 공부를 하고 출근합니다.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에 짬짬이 탈무드를 공부합니다. 버스나 지하철 속에서도 유대인들은 쉬지 않고 탈무드 공부를 합니다. 게다가 안식일에도 어김없이 몇 시간을 탈무드 공부에 열중합니다. 탈무드 20권 중에 한 권의 공부만 마쳐도 대단한 경사로 여기고 이웃과 친지들을 모아놓고 성대한 축하연을 베풀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교황과 같은 절대 권위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최고 권위자는 바로 탈무드일 뿐입니다. 탈무드에 대한 공부가 권위의 척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탈무드에 대한 지식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랍비입니다. 그래서 랍비가 유대인들의 존경을 받는 권위자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즐겁고 행복이 있는 오늘이 되십시오. 감사합니다.